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심아재입니다. 오늘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랑 실기 구술까지 지금 합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후기 리뷰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실기 구술 시험을 합격하면 연수랑 현장 실습만 남았는데 사실 거기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1차 이번에 필기랑 실기 구술까지의 리뷰,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에 확실히 취득을 하면 그때 이제 연수랑 현장 실습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편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부터 실기 구술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한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필기 공부한 거랑 그 구술 공부한 거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뭐 이거를 뭐 100% 막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4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두뇌 회전이 빠를 때 따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복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좀 즐거웠어요. 근데 필기 공부는 전혀 재밌지 않았는데 그 구술 공부할 때 이제 규정이나 이제 막 복싱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돼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는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사실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쯤에 회사 근처에 도착을 해서 카페를 가서 뭐 1시간씩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구술 이 규정, 아이바 규정집이라고 한 300페이지짜리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걸 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봤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특별히 막 암기를 잘하거나 공부를 전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필기 접수부터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3월 30일에 접수를 했고요. 공부는 거의 3월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3월 초부터 시작했고 시험 접수는 3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고사장이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꽉 차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항상 좀 빨라야 돼요. 이 클릭하는 게 좀 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빠르면 유리해요. 항상 접수하거나 뭐 결과 발표를 볼 때 접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막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자, 그래서 3월 30일에 제가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9일에 봤습니다. 4월 29일에 시험을 봤고요. 필기시험. 그 시험 본날 합격한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시험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면 뭐 오후 한 4, 5시쯤에 그 사이트에 정답이 떠요. 정답이 떠서 가채점을 하고 합격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시험 과목이 총 7개인데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한국체육사, 이렇게 7과목인데요. 저는 과감하게 생리학, 역학은 진짜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과락으로 탈락이 되고요. 그 5과목의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330점으로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64,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윤리학이랑 체육사가 제일 쉬웠어요.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필기 공부 방법. 저같이 비전공자는 사실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뭐 아는 내용도 별로 없고 막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막 포기하고 막 처음에 막 그래서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냥 내용 보지 마시고요. 바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어려운데 기출문제를 한 2, 3개 년도 거를 풀어보면은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그리고 어떤 흐름인지 파악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내용을 한번 쑥 훑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냥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필기 합격률이 50%라고 들었습니다. 50%. 뭐 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000명이 보면 500명은 그냥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쉽게 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3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반 한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했고, 그리고 최소 제가 봤을 땐 일주일에 한 과목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주 정도는 좀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기준. 집중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한다고 쳤을 때 5주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채점에서 알았잖아요. 제가 합격한 거를. 그래서 5월 초부터 바로 구술 준비에 들어갔어요. 5월 초부터 아이박 규정집 그 300페이지짜리 있거든요. 그거를 프린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봤습니다. 달달 들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것도 계속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심지어 구술 공부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6월 1일에 실기 구술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서버가 터져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토, 일, 월 3일 시험이었어요. 저는 일요일에 시험을 봤는데 이것도 서버가 터지니까 빨리 접수해야 돼요. 그리고 접수 순으로 수험 번호가 생성이 돼서 빨리 접수하면은 빠른 번호로 오전 타임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6월 1일 날 접수하고 일요일 22번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구까지 가서 봤어요. 대구. 복싱은 그 한 곳에서만 항상 본다고 해요.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구 보건대로 갔고, 일요일에 시험을 본 겸사겸사 우리 가족여행도 가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7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엊그저께 결과가 나왔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주였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 거예요. 합격을 한지 떨어졌는지. 실기 구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저도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근데 이제 거기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막 잘못된 정보들이 간혹 있거든요. 막 옛날 정보들,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잘 자기가 걸러서 잘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체급은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저 진짜 체급 외우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체급은 막 외웠는데 올해는 안 나왔다고 하네요. 처음에 시험장 들어가면 구술 먼저 봤어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무젓가락 2개를 뽑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서술형, 오른쪽은 단답형 이렇게 있는데 나무젓가락 3개였나? 하여튼 나무젓가락 2개인가 3개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랑 단답형 뽑아서 갔는데, 서술형은 문제가 나무젓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그냥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저는 첫 번째 서술형 문제,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의 지도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두 번째 문제, 개차량할 때 저울에 총 몇 번 올라갈 수 있나? 단답형. 세 번째 문제, 개최 시 속옷 탈의는 필수인가요? 네 번째, 대회나 시합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OX랑 단답형은 확실하게 제가 아는 문제라서 잘 대답을 했는데, 서술형 얘기할 때, 지도법 얘기할 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말이 꼬였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태도나 이런 태도 점수도 있거든요.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고 씩씩하게 대답을 해서 구술은 거의 붙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구술은 붙었다, 뭐 높은 점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실기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실기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인사하니까 섀도우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섀도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고 갔는데도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 보기 전에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맞게, 모르겠어요. 뭐 콩콩이를 많이 떼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냥 저는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가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앞손 가드 눈앞에 대고, 그 다음에 팔꿈치 붙이고, 스트레이트 돌릴 때 뒷발이랑 이렇게 허리랑 다 같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스텝 잘 살려주면서 방어 섀도우도 좀 하면서, 방어 기술도 좀 써가면서 섀도우를 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면서 막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생각했는데 체감으로는 한 2-30초 한 것 같아요. 2-30초 했고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쳐야 되는데 좀 급하게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엄청 막 연타 막 쳤던 기억이 나고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하여튼 샌드백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트 받으려고 미트를 꼈는데 그 앉아있던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저 왼손잡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왼손 그냥 가볍게 받아줬습니다. 왼손은 저는 이제 원래 이거 준비하면서 왼손을 처음 받아봤는데 사실 미트는 제가 많이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중에 한 분 이렇게 오셔갖고 공원에서 막 주말마다 하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미트는 그냥 방법 없습니다. 그냥 많이 받아보고 촬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받는지 자세도 좀 신경 써가면서 좀 씩씩하게 주문하면서 리드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트는 실수를 하나도 안 했고 진짜 깔끔하게 미트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지도자 자격증이잖아요. 지도자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싱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모 단정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런 태도 점수 그리고 하여튼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뭐 들어갈 때 인사, 나갈 때 인사, 미트 받고 인사, 말끝 흐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전략적으로 했어요. 제가 뭐 100점 맞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만점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70점을 넘기기 위한 그 정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섀도우랑 샌드백은 뭐 거의 매일매일 나가서 운동을 했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시험 기준에 맞춰서 기본적인 거 지켜주면서 섀도우 복싱을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샌드백도 시험 기준에 맞춰서 연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구술은 조금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실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고 다른 사람들도 구술은 점수 높이 나왔는데 실기에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기가 상당히 까다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기 연습할 때 자기 거 많이 촬영해서 보면서 피드백 많이 받아가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은 완전 다르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멋있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그렇다고 뭐 누가 그거 어디 좀 별론데? 좀 이렇게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섀도우 복싱은 쭉쭉 뻗어주시고 이게 쭉쭉 뻗어주셔야 돼요. 쭉쭉 뻗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들어갈 때 뒷발이랑 허리 회전 그리고 항상 가드 떨어지지 않게 그 턱 숙여주시고 이 기본 자세만 잘 지켜주셔도 감점 요인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필기 접수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와 봤는데 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일단 저도 혹시 뭐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이 영상의 밑에다가 댓글을 더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을 하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공부 자료 혹시 몰라서 안 버렸어요. 내년에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찍고 저는 오늘 저거를 다 찢어서 버릴 예정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제가 중간중간 기록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은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쭉 붙여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